요즘 갑자기 기운이 없고 다리에 힘이 빠지시나요? 어쩌면 지금 단백질이 부족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시니어 건강의 핵심, 단백질. 오늘은 AI가 분석한 최신 연구와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건강한 노년기를 위한 단백질 섭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 뼈, 피부, 장기, 심지어 호르몬과 면역세포까지 우리 몸의 모든 것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핵심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단백질을 점점 더 잘 흡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전과 똑같이 먹더라도 흡수되는 양은 줄어들고 근육이 유지되지 않으며 회복력도 떨어지기 시작하죠. 이것이 바로 나이살이 아닌 노화에 따른 근육 손실입니다. 사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식사량 자체가 줄어들면서 단백질 섭취량도 크게 줄고 있습니다. 입맛이 없고 씹는 것이 힘들고 간단하게 국이나 죽만 드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처럼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몸 곳곳에서 다양한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근육이 점점 빠진다는 것입니다. 평소보다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계단을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다리에 힘이 없어지는 경험.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이것이 바로 근감소증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낙상의 위험이 높아지고 회복 속도도 느려지며 장기적으로는 활동 능력 전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단백질이 부족하면 면역력도 크게 낮아집니다. 몸속 면역세포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한 단백질이 공급되지 않으면 외부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방어력이 약해지고 평소보다 감기나 염증 질환에 자주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상처가 잘 낫지 않거나 어딘가 멍이 잘 드는 것도 단백질 부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회복하는 데 필요한 재료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무서운 건 이러한 단백질 부족이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고 체력이 급격히 떨어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몇 개월 혹은 몇 년에 걸쳐 진행된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노화는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찾아오지만 단백질은 노화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근육과 면역을 지킬 수 있고 활동 능력과 삶의 질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단백질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루 3끼 식사 속에 내 몸을 위한 단백질 한 조각을 담는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그럼 나는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지? 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보건복지부와 한국영양학회가 제시한 2020년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하루 권장 단백질 섭취량은 체중 1kg당 1 내지 1.2g입니다. 즉,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에 60g에서 72g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시니어는 이 기준치를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의 절반 이상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성 고령자의 경우 부족 비율이 더 높았고 혼자 식사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이 더욱 커진다고 합니다. 또한 연령대별 단백질 섭취량을 살펴보면 20에서 40대는 단백질을 권장량에 가깝게 섭취하는 반면 60대 이후부터는 단백질 섭취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식욕 저하, 씹는 능력 감소, 그리고 식사의 단순화 등과 관련이 깊습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은 더 많이, 더 신경 써서 섭취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단백질 결핍 노인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단백질 부족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정기적인 식단 점검과 의식적인 섭취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오늘 아침, 점심, 저녁에 단백질이 들어있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단백질은 내 몸을 구성하는 재료이자 건강한 노후를 위한 기초 체력입니다. 부족하지 않도록 오늘부터 함께 신경 써보면 어떨까요? 단백질 섭취에 좋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단백질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음식은 뭐니 해도 고기죠.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같은 육류는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보통 소고기나 돼지고기, 닭가슴살 100g에는 약 20에서 27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닭가슴살 100g당 단백질은 약 24g, 돼지고기 안심은 약 22g, 소고기 우둔살은 약 27g이 들어있죠. 실제 식사에서는 한 번에 100g 정도 드신다면 거기서 섭취할 수 있는 단백질량은 20에서 30g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밥상에 올라오는 고기 반찬 한 접시 분량이 약 60에서 80g 정도라면 한 번 식사에서 단백질은 약 12에서 24g 정도 섭취하는 셈이 됩니다. 하지만 고기를 싫어하거나 소화력이 약해진 시니어분들에게는 부드럽고 속에 부담이 적은 단백질 식품도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육류 외에도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들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계란입니다. 계란 한 개에는 약 6 내지 7g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아미노산 조성이 우수해서 완전 단백질로 불립니다. 삶아서 먹거나 계란찜, 스크램블 등 다양하게 조리할 수 있어 부담 없이 섭취하기에 아주 좋은 식품이죠. 둘째, 콩과 견과류입니다. 두부 100g에는 약 8 내지 10g의 단백질이 들어있으며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데다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서 시니어 식단에 꼭 필요한 식품입니다. 이 외에도 삶은 병아리콩, 렌틸콩 같은 콩류, 두유, 견과류도 질이 좋은 단백질 섭취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우유와 요거트입니다. 우유 한 컵, 약 200ml에는 6 내지 8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요거트는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플레인 요거트 한 통에는 약 4에서 6g 정도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거트는 당분이 첨가되지 않은 것을 선택하고 그릭 요거트와 캐피어도 좋은 식품입니다. 넷째, 생선입니다.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생선은 단백질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도 함께 들어있어 심혈관 건강이 걱정되는 시니어분들께 더없이 좋은 선택입니다. 연어 100g당 단백질량은 약 20에서 22g 정도입니다. 다섯째로 중요한 것은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재료일 뿐 운동이라는 자극이 함께 있어야 근육으로 바뀝니다. 단백질만 섭취하고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먹은 단백질을 근육 단백질로 만들 수 없으므로 근육 손실을 막을 수 없습니다.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만으로도 충분하니 식사 후 가볍게 몸을 움직이거나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요즘 TV나 인터넷에서 단백질 보충제 광고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단백질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이제는 보충제를 꼭 챙겨야 하나?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단백질 보충제는 상황에 따라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좋은 단백질 공급원은 일반 음식, 즉 자연식품입니다. 계란, 생선, 두부, 우유처럼 흡수율이 높고 다른 영양소도 함께 들어있는 식품들이죠. 하지만 식사량이 줄거나 씹고 삼키는 것이 불편하거나 입맛이 없어서 식단을 제대로 챙기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제를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고령자 중에는 하루 단백질 권장량을 음식만으로 채우기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경우 식사 사이 간식처럼 마실 수 있는 단백질 음료 또는 죽에 섞어 먹을 수 있는 분말형 단백질 파우더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백질 보충제 어떤 걸 골라야 할까요? 첫째, 단백질 함량과 일회 섭취량을 확인하세요. 단백질 보충제마다 단백질의 비율이 다르고 어떤 제품은 일회 섭취량이 너무 많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1회 섭취 시 약 10에서 20g 정도의 단백질을 공급하는 제품이 적당합니다. 둘째, 소화가 잘 되는지 살펴보세요. 시니어는 소화력이 약해질 수 있으므로 우유에서 추출한 유청 단백질 제품이 일반적으로 소화 흡수가 빠릅니다. 반면 카제인은 흡수는 느리지만 오래 유지되기 때문에 야간이나 운동 후 섭취에 쓰이기도 합니다. 셋째, 설탕, 인공 첨가물, 나트륨 함량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분이나 나트륨이 많은 제품은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 단백질 보충제는 어디까지나 보충입니다. 식사를 대체하기보다는 부족한 식단을 보완하는 역할로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혹시 신장 기능이 약하거나 특정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선택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백질 보충제는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되지만 나에게 맞지 않게 섭취하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음식과 운동, 그리고 필요에 따른 보충.
이 세 가지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럼 AI는 어르신들에게 단백질 섭취를 위해 어떤 식사를 추천할까요? AI가 분석한 시니어 식단 데이터에 따르면 하루에 단백질을 몰아서 먹기보다는 끼니마다 나눠서 고르게 섭취하는 것이 근육 유지에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단백질 목표가 70g이라면 아침 20g, 점심 25g, 저녁 25g 정도씩 나눠 먹는 것이 이상적이죠. 따라서 가급적 모든 식사에 단백질 식품을 꼭 하나 이상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계란과 요거트, 점심에는 생선이나 두부, 저녁에는 고기나 콩 반찬처럼 말이죠. 실제 하루 세 끼의 식사에서 단백질 식품과 섭취량의 예시를 볼까요? 먼저 아침입니다. 삶은 계란 1개, 두유 1컵, 요거트 1개 정도면 약 20g 정도의 단백질을 아침 한 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점심엔 생선구이 한 토막과 함께 된장찌개 속 두부 그리고 현미밥을 곁들이면 25g 이상의 단백질 섭취가 가능합니다. 저녁에는 닭가슴살이나 돼지 안심구이 100g 정도와 나물 반찬 등을 함께 드시면 25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루 세 끼를 이렇게 구성하면 무리하지 않고도 총 60에서 70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치아나 위장이 약한 분들은 단백질 파우더나 단백질 음료를 보조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영양제나 보충제를 드시기 전엔 반드시 주치의나 영양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단백질이 몸에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특히 시니어의 경우 단백질 섭취 시 주의할 점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먼저 신장 질환이나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콩팥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양제나 보충제를 섭취하기 전에는 반드시 주치의나 영양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단백질 왜 중요한지 조금은 더 가까워지셨나요? 단백질은 우리 몸의 벽돌과 같습니다. 매일 조금씩 규칙적으로 채워야 튼튼한 몸을 만들 수 있어요. 꼭 거창하게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하루 한 끼 단백질을 더 챙겨보세요. 내 몸이 달라지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식사에는 어떤 단백질을 담으실 건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소중한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